조기 소진되면서 어제 접수를 마친 H-1B 신청서가 이제 컴퓨터 추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역대 최고의 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5월 4일부터 까다롭고 복잡해진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사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LG전자 신사업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프리-K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 교사 1,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H-1B 쿼터가 올해에도 역시 조기 소진되면서 어제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접수된 신청서가 컴퓨터 추첨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경쟁률이나 구체적인 컴퓨터 추첨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H-1B 비자 신청 접수가 어제로 학사형과 석사형 모두 연간 쿼터를 넘어서면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 쿼터를 넘는 신청 서류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은 접수된 신청서가 많아 아직 구체적인 추첨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015 회계년도 H-1B 비자 쿼터는 학사 6만 5천 개, 석사 2만 개입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2만 개를 시작으로 이후 6만 5천 개 학사용 비자 추첨이 실시됩니다. 석사용 비자 추첨 과정에서 탈락된 신청자들은 학사용 추첨 과정에 포함돼 함께 실시됩니다. 지난 회계년도에는 접수 이틀 만에 쿼터를 넘겨 5일치 접수분 약 13만 건을 추첨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첨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아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현재에도 H-1B 소지자의 체류 연장 신청과 고용주와 고용 조건 변경 신청은 계속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이민자 추방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가족의 생리별을 주장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방자 대다수가 범죄 전과가 없거나 경범 전과자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추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추방자 20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범죄 전과가 없거나 경범 전과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범죄자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숫자로는 약 40만 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단속이 강화돼 사소한 경범죄자나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적발만 급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친이민과 반이민 세력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한 추방 정책으로 선량한 이민자들이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공화당 등 반이민 정치권은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던 데이빗 말틴 변호사는 현 정부가 이민 정책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대로 끌고 갔어야 한다며 많은 추방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5월 4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사용됩니다. 분량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내용도 복잡해져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에 비해 훨씬 길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해야 할 장수가 기존의 10장에서 21장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길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서류 보강 정책으로 도덕성 평가 항목에 대한 질문이 크게 보강돼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나 과거 행적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평소엔 접하기 힘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신청자들에겐 매우 낯설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새로운 시민권 양식이 사용되는 5월 4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는 5월 4일부터는 미 시민권 업무국에서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더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의 양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양식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5월 4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 $680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민권센터 같은 시민권 대행 단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주중엔 플러싱 사무실에서 주말엔 북부 뉴저지 일대를 돌며 시민권 신청 대행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LG전자 신사옥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의 전직 뉴저지 주지사도 LG 신사옥 높이를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까지 이에 합세하면서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3일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플래닝 보드에 서한을 발송하고 LG 신사옥 건설 계획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어제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43피트에 달하는 LG 신사옥은 인근에 있는 팰리세이즈 절벽 숲보다 높아 맨해튼 쪽에서 바라보는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팰리세이즈 절벽 숲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연 보존 지역이자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망칠 수 있는 LG 신사옥과의 공존은 어렵다는 것이 서한의 내용입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도 뉴저지주 항소법원에 LG 신사옥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해 8월 LG 신사옥 건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이에 항소했고 어제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 슈나이더맨 총장도 자연 경관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LG 신사옥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 테일러 LG 홍보 담당 부사장은 LG 신사옥은 절벽 숲 위로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며 자연 풍광을 망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신사옥 건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프리K 무상 교육을 확대하면서 교사와 교실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소한 1,000명의 교사가 확보돼야 하고 수업 공간도 필요합니다.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 활용으로 수업 공간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자격이 되는 교사 확보에는 무리가 따를 전망입니다. 뉴욕시 프리K 전문교사와 교실 수급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 학기부터 프리K 무상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이 약 5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K 전문교사는 최소 학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유아 관련 석사 전공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합니다. 뉴욕시는 당장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 최소 1,000여 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교사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늘어나는 프리K 정원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게 교육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에 시 교육국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최대한 확보해 현장에 수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교사들의 수행 능력도 수시로 평가해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공간으로는 뉴욕시 내 282개 학교와 커뮤니티 단체 647곳으로부터 약 2만 9천여 석의 수업 공간은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달 말 3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방과 후 프리K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엔리스트 액트란 미국 군대에 입대하면 불체자 신분을 해결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입대를 조건으로 불법 체류 청소년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방 예산 법안에 첨부하려던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은 제프 더넴이 발의한 엔리스트 액트를 국방 예산 지출안에 첨부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원 군사위 벅 맥키언 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엔리스트 액트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상원과 포괄 이민개혁안을 놓고 상하원이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맥키언 위원장이 이민개혁 조항 첨부 법안 상정을 반대한 것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개혁 조항이 확대돼 결국 포괄 이민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리스트 액트는 서류 미비 청소년 중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15세 미만으로 2011년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수혜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예산안이 이민개혁 조항을 첨부하려는 시도는 4월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버겐 카운티가 올 상반기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세 번째 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고 주의 없이 건너는 보행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청이 어제 사망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 1, 4분기 버겐 카운티에서는 총 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주 전체 21개 카운티로 보면 세 번째이고 맘머스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유니온 카운티로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음은 11명이 사망한 머서 카운티였습니다.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이 기간 124명으로 지난해 125명에 비해 1명 감소했고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21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22건으로 지난해 120건보다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자별 유형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는 40명이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40명보다 7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주경찰청의 지속적인 보행자 안전 단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의 연령은 65에서 79세가 10명, 50에서 64세가 9명이었으며 21세에서 24세는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사망사고도 50에서 64세 연령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뉴욕에서는 CD 아널스가 가장 최고점을 획득했고 뉴저지에서는 엘리자베스 고교가 뽑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미 전역 1,900여 개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AP 또는 IB 시험 챌린지 지수를 바탕으로 올해 최고의 공립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소재 CD 아너스 고교는 총점 9,121점을 획득해 전국 26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고교는 총점 7,699점으로 전국에서 34위, 뉴저지에서는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뉴저지 리빙스턴 소재 뉴욕 아카데미는 전국에서 65위, 뉴욕 UN 인터내셔널 스쿨은 전국 75위, 롱아일랜드 제리코 고교가 전국 83위를 차지했습니다. 퀸즈에서는 유일하게 BSG 고등학교가 전국 86위로 100위권 안에 들었고 뉴욕 로커스트밸리의 로커스트밸리 고교가 91위, 뉴저지 마틴스빌의 핀그리 고교가 97위, 100위에는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한 맥네어 아카데미 고교가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